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요, 사법농단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재밌는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정다주 판사라고 이 사람이 오늘 증인신문을 했는데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다주 판사가 이 사법농단의 관여 법관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심각한 관여를 많이 했고, 임종원이 행동대장이라고 하면은 그 밑에 또 다른 밑에 행동대장 중에 굉장히 시키는 대로 뭐 다 했던 그런 판사예요. 그런데 이 정다주 판사가 작년 8월 달까지만 해도 자기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MBC 스트레이트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 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부담을 느꼈다,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임종원의 유죄 판결에, 뭐 사실 임종원은 당연히 유죄 판결 나오겠지만 임종원의 유죄 판결과 형량을 정하는 데서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언론 보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증인은 통상 임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서 부담을 느낀 게 맞습니까? 라고 검찰이 증인신문을 하니까 검찰 조서에서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 조사 때 그렇게 진술했고, 그 진술한 부분을 맞다고 법정 증언에서 법정에서 다시 확인을 해준 거죠. 이 정다주 판사는 여기 써있듯이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전교조, 법연회조,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 등을 작성을 했고요. 통상임금 판결 선고 각계 동향이라는 문건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임종원의 지시로 작성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USB에 대해서 증거 능력 인정한 부분도 이제 중요한 오늘 재판 포인트인데요. 이게 오늘 있었던 재판입니다. 4월 2일 오늘 아까 오후에 있었던 재판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정다주 판사가 이렇게 진술한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잠깐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다주 심의관을 만났을 때, 행정처를 떠난 뒤 재판 복귀하고 나서도 임종원 차장과 지시관계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고도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다주 판사는 행정처에 근무할 때에도 시키는 대로, 임종원이 시키는 대로 착착착착 문건 작성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했는데, 행정처를 떠나서 일선재판에 복귀했는데, 그러면은 행정처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임종원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재판에 복귀한 뒤에도 그런 일들을 해요. 한마디로 해서 스파이 노릇을 하고 또 거점 법관으로서 마치 국정원 조직원처럼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이거는 통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거 충분히 느끼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이 정다주 판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법원을 위해서 또는 사법부를 위해서 가외인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는 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어떤 부탁을 받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종원 차장의 지시를 대해서 지시가 아니라 부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부를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특별히 부담을 느낀 것도 없다라는 취지죠. 이렇게 스트레이트 방송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8월이거든요. 8월. 여름이죠. 2018년 8월. 그런데 그 뒤로 아마도 그 뒤에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는 부담을 느꼈다. 임종원 차장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게 맞다. 임종원 따까리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고 저도 황당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저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야 정말 얼굴이 정말 두껍구나.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판사들은 스트레이트 기자가 전화를 하면은 안 받아요. 자기가 창피하니까 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정다주 판사는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지만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조차도 검찰에 가서는 순순히 사실대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탄탄하게 진행됐고 또 검찰에서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겠죠. 여러가지. 그래서 이처럼 정다주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라는 것은 다른 판사들의 증언을 보면 나옵니다. 엊그저께 이 검찰에서 사법농단 판사들이 검찰에 진술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요거는 그 정다주 판사의 진술은 아니고 다른 판사의 진술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찍힐까봐 임종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 여기서 말한 찍힐까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다는 거고, 그 중에 행정처에서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KKSS 이게 당연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 요거 여러분 처음 들으셨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신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돼가지고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판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가 다스베이다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판사라고 할 수가 없고 사법관료들이에요. 판사의 탈을 쓴 사법관료들이고 법복을 입지 않는 국정원 요원들입니다. KKSS. 예, 너무 황당하죠? 이 정다주 판사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민변 홈페이지에다가 탄핵 명단, 탄핵 소추 대상자 명단을 올려놨는데, 그 중에 우리가 1차로 올렸던 명단에 이 정다주 판사가 있어요. 예. 탄핵 소추안 공개해가지고 권순일, 정다주, 이민걸, 이규진, 김민수, 박상환인데 이 중에 정다주가 있죠. 정다주 탄핵 소추안. 여기에 보면은 이 정다주가 한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예, 이처럼 앞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줄줄이 임종원과 양승태에 의해서 증인으로 나올 텐데요.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진술들을 보면 정말 가관인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